요걸로 저 리모컨을 하는 거죠? 리모컨으로 저기 스피커가 저기 이제 전기에 꽂혀져 있으니까 저 스피커가 저 위에랑 저 밑에 전기에 꽂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네 그걸로 이제 끄면 스피커가 꺼지는 1번이 거예요. 전기가 차단이 되는 거죠. 1번이 우퍼, 1번이 메인 스피커고요. 2번이 우퍼고 3번이 TV래요. TV 화면들. 그다음에 4번이 저거 뭐 아까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같아요. 4번 없어요? 5번이 아, 렉은 여기서 스테이지 렉. 아, 스테이지 렉. 그게 이제 모니터 렉은 앰플. 뭐 하는 건데요? 저 앞에 거 앞에 스테이지 모니터용 렉. 3번은 다른 TV, 목소리. TV들 전부 다 화면들. 여기서 오디오를 조금이라도 만져보시면 돼요. 다 네, 다 믹서 조금씩 다 하셨죠? 제가 여기 오디오를 제가 이렇게 몇 번 가르쳐 보니까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이거 하고 끄고 그러니까 끄고 켜고 뭐 올리고 내리고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기본적인 것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나중에 그걸 적용해서 조금 하실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디오가 볼륨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볼륨이 들어와서 마이크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처음 볼륨을 조절하는 부분이 프리앰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프리앰프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프리앰프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절하는 부분이 두 번째 페이더예요. 여기서 볼륨을 조절해서 기본적으로 소리를 키우고요. 여기서 볼륨을 적정하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나가는 게 마스터를 통해서 볼륨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 단계인데 프리앰프가 개인인 거죠? 네, 이 세 단계인데 이 프리앰프는요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면 물이 쫄쫄쫄쫄쫄 적게 나오잖아요. 답답하게 나오겠죠. 수도꼭지를 많이 틀면 콸콸콸콸 넘쳐서 막 다 튀잖아요. 결국은 그게 우리가 여기서 피드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륨을 소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이 프리앰프로 볼륨을 올려서 여기 보면은 마이크가 들어오면 볼륨이 뜨거든요. 볼륨이 뜨는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가장 적정하게 잘 틀었을 때가 오디오에서는 제로예요. 네. 프리앰프를 마이크를 테스트하면서 올려서 여기에서 제로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제로라는 게 다 다르겠죠? 그냥 말씀하실 때는 작게 얘기하니까 뭐 제로까지 했겠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노래를 하시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정하게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제로까지 여기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제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위치예요. 여기 보시면 제로가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좋은 위치고 여기에도 제로가 있고 그래서 이 마스터도 제로까지 올려서 이제 이게 그 사운드 레벨의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프리앰프에서 개인이랑 프리앰프랑 똑같은 거고요. 올려서 제로까지 가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로에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볼륨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그 부분을 이 개인 프리앰프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로까지. 그리고 이거는 여기 제로에 두시고 이것도 제로에 두고 그래서 믹싱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거의 제로예요. 대부분 다. 네. 그렇다고 꼭 무조건 제로에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 제로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 뭐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프리앰프를 완전히 낮췄는데도 들어오는 힘이 너무 세서 제로를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프리앰프를 제일 낮췄는데도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걸 낮춰야겠죠. 이게 이제 소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믹서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디지털 믹서에는 셀렉트 버튼들이 다 있어요. 모든 채널마다. 네, 우리 저기 야마에도 써졌겠지만 뭔가를 우리가 만지고 싶을 때는 첫 번째로 셀렉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그 채널에 관계된 거를 이 화면에서 보시면서 이제 만지실 수가 있거든요. 셀렉트 버튼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채널 쪽의 셀렉트 버튼들이고 이거는 마스터 아웃풋 쪽의 셀렉트 버튼들이에요. 마스터 아웃풋 쪽의 셀렉트 버튼들은 이 웨스트에 관계되는 LR 버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우스 쪽에 있는 볼륨들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이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마스터 LR이거든요. 여기에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만지는 거는 하우스로 나가는 걸 만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뭔가 모니터인가 어딘가 다른 거를 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니터 아웃풋이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 모니터가 1번이고 싱어 모니터가 2번이고 피아노 사모니 모니터가 3번이고 키보드가 4번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모니터에 누구의 소리를 더 올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1번을 누르시면 일단 여기가 목사님 모니터 쪽에 관계된 걸로 볼륨 세팅이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 목소리를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바디팩을 쓰고 계실 때는 여기 바디팩 이거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모니터에서 소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 강대상 목소리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펄핏이라고 하는 거를 올리면 모니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꼭 LR 버튼으로 돌아가야지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하시면 하우스 거는 하나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LR이 랩트 라이트예요? 네. 막 정신없이 하다가 보면 이거 해놓고서 막 계속 만져서 하우스는 하나도 볼륨이 안 올라가고 모니터가 막 엉망이 되거나 모니터 때문에 이제 막 삐들리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이제 오퍼레이팅 할 때 이 믹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다른 믹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믹서는 네. 이걸 항상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일본은 지금 그 강대상 모니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게 그 강대상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LR로 바꾸면 왜 바뀌는 거예요? 강대상 모양 그대로 셋업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전체 사운드가 아니요. 이제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하우스 볼륨에 관한 볼륨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네 하이피스하고 모니터 로우피스하고, 네, 네, 모니터 하이피스하구나. 스피커에 네. 관계된 볼륨들이 셋업되어 있는 네. 거고, 그래서 1번, 2번 모니터, 3번 모니터, 4번 모니터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하우스고. 예. 네. 네. LR로 되면서요? LR이 되면 예. 우리가 저기 하우스 스피커 있죠. 네네. 저 하우스 스피커 볼륨을 맞은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네. 그리고 1번부터 그다음에 이제 12번까지는 네. 그야말로 이제 믹서가 되는 네. 거고요? 네. 아니요. 믹서가 아니라 네. 네, 모니터 스피커의 볼륨을 네. 조절하는 네. 거고. 네. 우리 모니터 스피커가 1번부터 6번까지 있거든요. 네. 1번부터 6번이면 그 앞 네, 위에서부터 1, 6개요? 2, 3, 4, 네, 5, 5, 6. 6까지. 오케이. 그게 1번 누르면 어디라고 표시가 되나요? 아니요. 그럼 여기 위에 표시가 여기는 있겠죠?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고 네. 제가 이쪽에다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곧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디지털 옛날에 아날로그 믹서는 무조건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이걸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는데 디지털 믹서는 채널도 많아지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의 판 위에 여러 겹을 둘 수 있게 됐어요. 에이. 네, 레이어를 있어서 이게 지금 1번부터 24번까지 레이어고 B를 누르면 25번부터 48번까지 레이어가 돼요. 네. 그리고 지금 3번을 누르면 3번 레이어는 아까 우리에게 모니터 있죠. 이 모니터의 마스터예요. 3번. 우리가 메인에 마스터가 있죠. 음. 모니터에도 마스터가 있어요. 이게 다 마스터예요. 이게 모니터 마스터고 이 모니터 마스터가 내려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무리 모니터를 만져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모니터 마스터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3번을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모니터 1번이 패스터, 2번이 보컬, 3번이 피아노, 4번이 키보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일본이 뭐라고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패스터. 네. 아, 네. 그래서 비구나. 네. 저 넘버랑 저쪽 블루 넘버랑 똑같은 네, 거죠?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같지만 이거는 마스터를 예. 표시하는 거고, 네, 이거를 누를 때는 이제 네, 각 채널을 올릴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아, 이게 1번, 2번. 예. 네. 네. 레이어까지. 네.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게 다 이제 마스터 볼륨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처음에 메인 레프트 라이트 있죠. 그 마스터도 여기 하나가 더 표시가 돼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메인. 네, 메인이 있네요. 네, 메인. 네, 같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네,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그쪽으로 볼까요? 아니요. 그리고 내일 당장 하시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니터 1번이 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스터라고 했잖아요. 3번 레이어에서 모니터 1번이 눌러져 있으면 현재 이것도 모니터 1번 마스터예요. 똑같이. 맨 마지막 게 항상 마스터예요 그러면? 네. 오케이. 이걸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C가 모이는 그 다음에 지금 D는 비어 있고 E도 비어 있고요. 지금 현재 D는 DCA 그룹인데 DCA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채널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볼륨 컨트롤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이 교회는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찬양팀 싱어가 막 5명, 7명 이렇게 되면 그걸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요거 하나로 볼륨을 조절하면 옛날에 편하잖아요. 네. 네. 버스 개념이네요. 버스랑은 달라요. 또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 하나의 그룹이었죠. 그룹 네. 중이지. 그룹이랑 비슷한 건데 달라서. 살짝 다른 게 뭐냐면 네. DCA는 그냥 볼륨만 조절하는 거예요. 음. 옛날에 그룹은 안에 여러 가지 아, 네, 세팅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게 있었는데 DCA는 그게 없고 볼륨만. 그냥 볼륨만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가 비어 있고 지금 F는 제가 그냥 커스텀 셋업으로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1번부터 24번까지 순서로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예배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뭐 하는 네 그냥 한꺼번에 몰아놔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여기 보면 이게 오늘 죄송해요. 오늘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1번부터 지금 네. 이거는 1번부터 쭉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여기에 우리 제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커스텀인데요. 그냥 제가 오늘 아까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이제 이렇게 지금 불러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펙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펙터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펙터가 없이 막 여기는 안 나타나 있으니까 하려면 또 어딘가를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모아놔서 이펙터를 이렇게 불러놔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펙터가 뭔데요? 이펙터가 이제 에코. 아, 오케이. 네, 원래 그 오디오 하는 사람들은 에코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오케이. 에코는 노래방. 안 좋은 의미예요. 오케이. 아, 네, 에코는 안 좋은 의미고요. 이제 우리 오디오 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이제 리버브라고 얘기를 해요. 네. 됐고, 그래서 F에서는 그거 아까 그 이펙터인 것만 네, 이펙터. 네, 그러니까 이제 건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몰라도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바꿔 놓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A를 보면 1번부터 순서대로 네. 볼 수가 있고 음흠. F를 하면 늘 쓰는 거 빨리 내가 해야 될 것 갖다가 쓰는 거를 이제 모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네, 주일날 다른 데 안 들어가고 여기서만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네. 자, 그리고 이제 채널로 들어갈게요. 좀 가까워 찍으실래요? 네.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채널로 들어가서 우리가 1번 채널을 갖다가 누르고 이 채널에서 뭔가를 만지고 싶어요. 그러면 프로세싱을 누르셔야 돼요. 네, 셀렉을 하고 네, 프로세싱. 만약에 이제 다른 게 눌러져 있으면 셀렉을 하고 프로세싱을 누르면 그 채널에 관련된 기본적인 네, 뭐 EQ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EQ를 만지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뭐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네. 아, 터치도 하다가 네. 안 되는 안 되고. 네. 이렇게 이제 터치 스크린에서 이제 EQ를 만지거나 근데 이 터치 스크린 예를 들어서 터치 스크린에서 이렇게 관련된 버튼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다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하시겠지만 네. 이거를 아직 이렇게 그거를 알고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빨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파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바뀌었죠. 이 바뀐 게 이걸로 조절이 돼요. 네, 지금 빨리빨리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경우는 그냥 이걸로 해서 셀렉한 거에 따라서 이 버튼이 따라가요. 네. 아, 네. 딴 버튼 안 움직이고요.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익숙해질 때는 이걸로 막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네,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 버튼이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하나만 퀘스천 물어볼게요. 지금 네. 목소리를 어떤 분이 강사가 오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져요. 네. 그래서 조금 하이 피치 사운드를 더 많이 키우고 싶다 할 때는 네. 좀만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 부분, 이제 EQ죠 이제. 이거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다고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설명한다고 해서 좀 비디오에 힘든데 남겨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힘든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가청 주파수라는 거 들으셨죠? 이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몰라요. 60에서 네, 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청 주파수 대역이 20Hz부터 20kHz까지, 그러니까 2만 Hz까지예요. 20kHz까지, 20에서 20kHz까지가 여기에 다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끝이 20이고 50, 100, 200, 500, 1K, 2K 해서 여기까지 20K까지 이 가청 주파수 대역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한 100 정도까지가 로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00 위에서부터 한 500까지가 로우 미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500부터 한 2K까지가 하이 미드라고 돼 있고 2K 이상이 하이 프리퀀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주파수 스펙트럼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이 쪽을 조금 올리고 싶다. 하이 쪽을 조금 올리고 싶다고 얘기할 때는 보통 2K 이상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2K 근데 2K 이상을 소리를 올리면 더 크리스피해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더 맑아져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맑아지는 거고 나쁜 의미로는 하시해져요. 네. 그리고 500부터 2K까지는 하이 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맑고 그런 소리보다도 약간 조금 더 센 소리를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이 하이 미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로우 미드 부분은 소위 말하는 우리 중저음 대역을 말하는 거고요. 사람 목소리로 거의 로우 프리퀀시 쪽은 잘 안 나와요. 이쪽은 이제 바리톤이나 베이스 쪽으로 나가야지만 여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쪽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하이 쪽에 주파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주파수를 맞추다가 이거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해서 그러면 올라가죠. 그리고 이 올린 부분을 이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넓게 같이 올리고 싶다. 아니면 좁혀서 조금만 올리고 싶다. 그 부분이 이 Q예요. 넓어지죠? 좁아지죠? 네.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는 건 뭔가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여기 지금 펜이 있죠? 여기 이거. 네. 좌우 움직이는 거 펜. 네. 그러니까 이제 올리고 내리는 건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리는 건 이제 주파수 대역을 더 증폭시키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뭔가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주파수 대역. 대역. 네,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네. 이건 주파수 대역이죠. 네.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하고 목소리의 특성 있잖아요. 어떤 네. 사람은 좀 얇게 나오고 그럼 이쪽 부분을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 네. 근데 이쪽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쪽으로 가면 퍼져버리는 사운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진 목소리의 여자분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이쪽 부분을 강화시켜주면 일단 더 그분의 목소리 중에 날카로운 부분만 더 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들리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이제 네. 이걸 조정하면서 보니까 네. 이걸 이제 터치를 하니까 위아래로 가고 이거는 이제 올리고 내리고 네. 근데 이제 좌우로도 이제 하이 PF 뭐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이제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비슷한. 네, 네. 네. 예,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개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소리가 되게 얇아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 소리를 그대로 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소리가 얇아 너무 소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소리가 얇으니까 조금 두껍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지 않는 한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이제 말이 안 맞는 건데 이걸로 사람 목소리를 두껍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두껍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소리가 너무 얇으니까 두껍게 해주세요. 그거는 결국은 내 소리가 얇다는 거는 고음 쪽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음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고음을 줄이는 거고 저음을 조금 더 넣어서 결국은 조금 이제 약간 소리를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보상. 네, 하는 부분인데 그게 원래는 자기 목소리를 그대로 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래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그런 걸 요청을 하지 않는 한은 네, 최대한 그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목소리에 맞게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받쳐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고 이 이퀄라이저라는 게 만지면 만질수록
소리가 안 좋아져요. 원래 소리에서 네. 멀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이퀄라이저가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줄이고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라디오 프리퀀시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주파수들이 반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요, 소리가 상쇄돼요. 소리가 없어져요. EQ의 원리가 그거예요. 소리를 상쇄시키 버려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스트하는 거는 소리를 이렇게 상쇄된 거를 다시 펴서 점점 더 펴면서 그걸 다시 부스트 시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대 역할이죠. 그러니까 EQ라는 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가 성형 많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네. 이제 그걸 생각하셔서, 네, EQ를 만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EQ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사람한테 EQ가 맞다, 그걸 어떻게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세팅에서 딱 썼는데 소리가 좋아요. 그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날카롭거나 너무 날카로워서 조금 이제 바드가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상쇄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소리가 조금 너무 날카로워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져주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 저음이 너무 강해서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죠. 파핑이 너무 심해서 이야기할 때 바람이 많이 나와서 벅벅벅 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좀 잘못 사용하시거나, 이제 그런 벅벅벅 하는 소리가 나면 로우 쪽을 커팅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없애는데, 그게 이제 심한 사람들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이제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떤 그 파핑이 있을 경우는 이 로우 프리퀀시 쪽을 갖다가 이거, 네, 이게 하이 패스 필터라고 있어요. 그게 HPF가 네. 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왔다가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 파핑을 조금 없애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펙터 부분을 잠시 공부를 하면, 여기에 모니터가 아까 있었듯이 우리 이펙터가 이게 4개가 있거든요. 이 이펙터도 똑같이 이펙터를 누르면 현재 채널별로 이펙터가 들어가 있는 게 나와요. 이건 2번 이펙터고, 이건 3번 이펙터고, 4번을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 이펙터에서 여기 보시면 이펙터, 이게 아까 우리가 아웃풋 마스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펙터 아웃풋 마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목선이 마이크, 지금 우리 핸드 마이크에 이펙터가 쪼름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건 이펙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터를 넣고 싶을 때는 이 채널별로는 이펙터를 그냥 다 제로까지 올리세요. 예를 들어 1번 이펙터의 경우에 올리시고, 마스터에서 볼륨을 조절하시면 우리가 각 채널별로 이펙터 소리가 다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이펙터 제로를 해놓고 마스터에서 이거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F에다가 이걸 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펙터를 조절하면 전체 이펙터를 만질 수 있는 거니까, 채널별의 전체 이펙터를 만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프트키라는 게 있는데, 소프트키는 저희가 어떤 펑션을 여기에 지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소프트 16 버튼을
이 저희가 이제 찬양하다가 그다음에 목사님 마이크 쓰시면 이제 이펙터가 필요가 없잖아요. 리벌브가 필요가 없을 때 꺼야 되는데 일일이 다 끄기가 힘드니까 이 이펙터를 뮤트 그룹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소프트 버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펙터가 뮤트이 깜빡깜빡깜빡하죠. 이걸 빼니까 없어졌어요. 소프트 16채널에다가 이펙터를 뮤트 그룹을 지정해서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이펙터가 뮤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하실 때 저걸 누르라 이 말씀. 네, 이걸 누르고 찬양을 하시고 찬양이 끝나고 나면 다시 누르고. 네, 이거를 막 끄면 이제 이펙터가 다 꺼지는 거예요. 아 깜빡이는 게 꺼지는 거예요. 네. 이펙트 4개가 전부 다 꺼지는. 네, 전부 다 거죠. 꺼지는 네. 거죠. 네. 1번은 그 아까 리버브라고 하셨던 것 같고 2번 1번이 리롤 그러니까 1번이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 리벌브고요. 네. 2번이 홀 리벌브라는 거고요. 3번이 딜레이 이펙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다 가르쳐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이펙터를 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이펙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6개월 학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채널을 끄고 싶으면 뮤트를 누르시면 돼요. 깜빡이는 거는 그룹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프란 얘기죠. 네. 같이 오픈데 이렇게 블링킹 하는 거는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 키가 1번부터 16번까지 있고요. 여기에도 중간에 소프트 키가 있는데 이거 깜빡이는 건 뭐냐면 3번이 딜레이 이펙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딜레이 이펙터는 다 이펙터가 다 타임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 타임 베이스 이펙트인데 3번 딜레이 이펙터를 보시면 이게 FX가 이펙터인데 지금 3번을 보시면 이게 딜레이 이펙터인데요. 이게 탭에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이 깜빡깜빡 하는 게 속도가 똑같이 깜빡깜빡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 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그 템포네요. 135. 네.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천천히 가는 노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템포가 바뀌어요. 네. 아 요걸로 템포를 맞추는 거예요? 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펙터,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조금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시면 이제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들릴 사람은 어떤 차이를 느끼죠? 스피드 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차이를 못 느끼고요. 그냥 소리가 더 좋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화장을 하는데 조금 더 잘하거나 조금 더 못하거나 이펙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잘하고 이뻐 보이는 것처럼 이펙터를 잘 쓰면 소리가 굉장히 이뻐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템포에 관련된 소프트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혹시 이거 매뉴얼은 있나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를 찾아서 보세요. 오케이. 매뉴얼을 보면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고요. 일단 유튜브를 보시면 만지고 보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빨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씬 버튼이 있어요. 현재 제가 이걸 갖다 일본에 지금 세이브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300개인가 500개인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제일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제가 백업을 해놨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가는 날 여기에 한 번 더 백업을 세이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시고 다음에 막 하시다가 뭔가 셋업이 이제 이거 한 2, 3주 지나면 그때부터 야 이거 처음 했던 소리랑 다른데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누가 알게 모르게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소리가 이상해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아까 그걸 찾아가서 그걸 누르고 여기 보면 리콜이 있어요. 리콜. 그거를 누르면 다시 그게 복원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1번 지금 현재는 1번인데 네. 여기서 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진 상태로 끄든지 켜든지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만진 있는 거예요.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걸 저장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장하려면 스토어를 누르시면 스토어를. 돼요. 네, 네. 스토어를 누르면 여기에 한 번 더 떠요. 확인 스크린이 예, 이렇게 확인 스크린이 떠요. 예. 예스를 하면 내가 바꾼 게 그대로 스토어가 되는 거고요. 오버러시 되는 거죠. 네. 이게 노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바꾼 거를 네. 예를 들면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3번으로 하고 싶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하고 나서 네. 이거 하고 나서 여기에 스토어를 하는 거죠. 아, 거기다가 네. 저장하고. 펜 버튼 누르면 이름 누르시면 네, 여기 이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예. 있는 거죠. 네. 새벽 예배는 좀 다르지 않나요? 가시기 전에 새벽 예배를 따로 셋업해달라고 하면 부탁이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는 새벽에 포디움 마이크로 그냥 네, 포디움하고 뭐 피아노 요 정도로 해가지고선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네, 네, 네. 모닝 서비스를 따로 받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 여기에 이제 리셋 버튼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잘못 누르시고 오케이를 하면 다 제로가 되는 완전히 거예요. 날아가는 네. 거죠. 그럼 저기 맨 밑에 저장한 것까지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아는 걸로 하죠. 네. 와. 거예요? 네. USB로 세이브해 놓으셔. 그것도 미리 목사님 이 USB 메모리 카드 있으시죠? 예, 예, 그 있어요. 하나를 씬에 세이브. 아, 그러면 그걸 꽂아가지고 거기서 불러올 수 있군요. 그렇죠. 만약에 다 날렸으면. 혹시. 제가 뭐 이렇게 EQ라든지 이펙터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을 네, 제가 다 공부할게요. 네, 제가 네, 그냥 이제 텐데,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사용 방법이고, 네, 여기 이제 네, 궁금하신 부분. 일단 개념적으로는 저거 같은 개념이네요. 네,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버튼이 위치가 다르고 네, 그림이 다르고 찾아가는 그 길이. 그다음에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 게 또 다 다르고, 네, 그거죠.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 파워 CD 플레이어 위에 이게 있어요. 아, 이거 스테이션. 예, 이게 라우를. 카메라 파워를 주는 거예요. 카메라 컨트롤하고 파워. 만약에 카메라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걸 뺐다가 레이블 제가 해놨거든요. 레이블 보시면은 뺐다가 뽑으시면 파워가 딱 켜지거든요. 이쪽에서. 이거 저기 CD로만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의미는 없는데 일단 파워가 그래요? 파워가 들어오니까 아니, CD 연결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네, 네. 더 이상 쓸 일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걸로 저거 하나 보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 이건 마이크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뭔가를 지금 하우스에서 뭔가를 만지고 싶을 때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거 눌러서 여기에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하우스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 마이크 이건 마이크 2, 마이크 3, 마이크 4죠. 이거는요? 바디팩 1, 목선이 바디팩. 아, 우리가 예, 무선이 예, 총 예. 4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선 4개예요. 무선 네, 4개 네, 중에 바디팩이 1번으로 쓰고 있는 거고 핸드헬드 네, 그게 목소리 2번, 거, 3번, 4번. 3번, 네. 4번. 네. 저거 포디움 거는 어느 근데 이거 거예요? 어떻게 포디움이 오번. 펄핏. 아, 오케이. 펄핏이고요. 네. 아, 제가 이거 포디움으로 바꿔놓을게요. 풀핏 그게 해도 나을 돼요? 것 같아요. 아니요, 풀핏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저기 그다음에 아까 어쿠스틱, 비디오가 이거였나요? 네, SOV 사운드 오브 비디오. 네. 근데 이렇게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껐으니까. 껐을 자 그럼 네. 내려와요 자동으로? 아까 볼륨 끈다고 껐으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고요. 오케이.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13, 12번이고 13, 14, 15, 16이에요. 13, 14 이 두 개가 하나로 링크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꺼져 있는 거예요. 15, 16도 마찬가지. 보이는 것만. 네, 이 15가 올라가면 안 보이지만 16도 같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거 있어요. 네. 디지털로. 그러니까 이게 PC에서 나오는 소리고 이거는 SOV가 PC.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다른 PC를 혹시 이제 이게 네네네. 오케이. 이게 버튼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조금 더 이렇게 세이프하게 파워 오프를 하시고 싶으시면은요. 뒤에 서 있고. 아무 셀렉 버튼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 아. 여기 셧다운을 누르시면 네, 이게 세이프하게 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스를 하면 이제 꺼져요? 꺼지고, 네, 다시 노 하면 안 꺼지고. 네, 오케이. 이게 개인 채널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네. 아, 요거만. 요거만. 네, 그럼 이걸로 그냥 돌리면 개인 채널 마이크 1, 2, 3가 다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어디, 아까 어디 가셨어요? 아니 저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네, 저는 네, 네. 안 배워도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무조건 그 채널 있잖아요. 네네. 목사님 마이크 채널이건 뭐 키보드 채널이건 셀렉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셀렉을 하시고 셀렉을 하면 여기에 네네. 나오는 화면이 내가 셀렉한 채널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개인을 올리면 그리고 네, 이 채널에 개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그때부터는 이 채널에 관련돼서 이거를 다 만지는 거고요. 네.